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 원장 김기환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어유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려면 그냥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학생들 뭐 시중 교재라든지 과탐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풀잖아요. 아이들. 그렇죠. 좀 이렇게 어느 한쪽 교재로 막 이렇게 쭉 몰리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O2 뭐 그 다음에 완자 이거 고1 때 이런 거 하는 건가? 이거는? 수준별로 하는 거죠. 학생 수준별로. 오토 환자가 뭐 이렇게 뭐 쉽다 또는 뭐 이렇게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나 완자는 전반적인 걸 다 다루기 때문에 뭐 기본서이기는 해요. 기본서? 과탐에서. 예, 예. 그러니까 뭐 제일 무난하게 아이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서부터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가르치기는 편하고 이제 선행 교재로들 많이 쓰죠. 오토 환자를. 중학생들이 그렇죠. 통합과학을 선행했을 때 그런 통합과학을 갖다가 뭐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랑 했던 친구나 하지 않았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제 오토나 완자 같은 경우는 기본서로 네, 기본적이기 때문에 뭐 많이 어려운 수능 문제를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네네. 수능 형태의 문제보다는 지금 기본 개념 위주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완자가 약간 좀 난이도가 있게 나와 있는 편이고 근데 네, 바뀌었죠. 고2 중에도 아직은 그 해당 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그거 쓰고 완자. 있어요. 예. 고3 중에도 전혀 노베인 애들은 완자부터. 완자부터 해야 돼요. 네. 고3들도 지금 완자를 해야 되고. 그래 고3들도? 예. 그러니까 전혀 막 2학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한테 학교를 다녔죠. 아유, 학교를 다닌 거야? 예, 네, 학교를 열심히 다녔지 애들이. 근데 코로나니까 또 안 갔죠 집에서. 고3 때도 다시 개념을 정리하려면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완자만 잘 풀어도 30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 30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친 학생 중에 10점이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 물론 7모가 별 의미는 없지만 6모, 7모 때 보면 2, 30점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좀 하이탑들도 이제 또 다는데 이건 하이탑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저의 견해는 이제 하이탑은 예전 하이탑이 조금 더 좋기는 한데 이 하이탑이 원래 또 바뀌었어요? 뭐가 하이탑이? 그렇죠. 많이 문제가 바뀌었죠. 이제. 근데 하이탑도 이제 변화가 좀 있기는 한데 하이탑은 중등부에서 경시나 이런 것들을 그쵸. 준비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기본서로 쓰고 있는 거고 이 하이탑에 있는 문항은 별로 좀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거 푸는 문제가 너무 숫자가 적고. 어려워요 문제가? 아니요. 자세하죠 그냥. 굉장히 자세하고 지역적이에요. 네, 굉장히 조금 좀 그리고 이제 순화하고 문항수도 조금 좀 별로. 10문제 남짓이라서 크게 문제 풀이에는 뭐. 근데 왠지 인식이 완자는 오트는 기본서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하이탑 같다는 생각들을 자세하니까 개념이. 하이탑이? 네, 중등, 훨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등 하이탑의 일부 이렇게 쪼가리 보면 고등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깊이는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자세한 개념서지 그걸 문제집으로 활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저는 그냥 사전처럼 찾아서 써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사전 느낌이에요 그냥. 비추? 아니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중등에서 이제 뭐 특목고 관련 애들. 네. 그런 애들을 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행.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전반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싶으면 이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하기에는 조금 좀 왠지 느낌이 완자는 오트 하이탑 이거 다 과학을 중학생들이 선행하는 기본서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본서라고 기본서는 봐야 돼요. 현역 고1이나 고2,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쪽은 뭐 거의 손은 안 대는 건데 아니요. 아니죠. 걔네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한 내신 3등급 밑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실제로 완자 문제를 제대로 풀이를 갖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항상 지도를 할 때 완자 주는 친구들은 빈칸 채우기부터 하는데 완자가 제일 좋은 게 수능에서 좀 괜찮은 문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대표 유형이라고 해서. 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맛보기를 하고 뒤에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풀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뭐 사실은 학교에서 그걸 일일이 해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바로 기출을 푸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완자, 그러니까 1순위는 진짜 내가 못한다. 그러면 뭐 완자 그것부터 시작하고 O2가 조금 더 이제 기출이 많이 들어있고요. 기출 유형이.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뭐 마다통이라든지. 그러니까 마더통 성격은 어떤 교재예요? 마더통은 이제 좀 상위권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수능 문제 형태를 전부 다 맛보고 싶을 때, 나 100점 맞을래. 수능을 아니면 내신? 내신도 만점 받고, 네. 그 다음에 수능도 다 맞아보고 싶어. 라고 하면 마더통 한 3-4번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요? 한 3-4번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실제로 저기 강남 쪽에서는 시험 보기 전에 6번 풀고 시험 보는데. 내신? 네. 거의 그 정도 풀어야지 어느 정도 좀 수능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이하고 그 마더통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겹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 그래요? 예, 거의 비슷해요. 약간 뭐 변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없이 그냥 똑같이 그냥 기출 문제만 그대로 놓고 해설 마더통이나 방법이 자이는 약간 다르죠. 거의 기출 문제 뭐 전부 기출이. 그러니까 뭐 개념서 위주는 아닌 거죠. 네, 문제만 있어요. 문제 그러니까 개념도 정리가 잘 돼 있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최종 정리할 때 개념이 좋아요.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자체가 뭐 정리할 때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근데 약간 좀 이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자 오토 하이탑들을 거치고 나서 이거 약간 상위 그 클래스에 있는 교재 같은데? 그죠. 시중 문제집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자이랑 이 제일 마더통 하이라고 봐야죠. 예, 실제로 자이 고2 애들 저희 애들도 쓰고. 고위 애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교재 거의 대부분이 다 기출 문제니까. 또 뭐 있어요 교재? 이제 그게 이제 시중 교재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고. 그죠. 그 기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대동소이하게 메가 그죠? 엔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간 단계 딱 하나 괜찮은 거 있어요. 원장님 좋아하시는 거. 완자 기출픽. 그 뭐예요? 그건 이제 시중 완자 집인데 기출픽. 그것도 기출픽이라고. 마더통보다는 약간 좀 쉬운 난이도. 또 아래 단계가 그 있네. 바로 아래. 예, 그 정도가 완자랑 이제 오투랑 그 사이. 그게 이제 기출픽이고. 아마 전 과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픽 문제를 아마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문제. 괜찮아요. 예, 전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다뤄야죠. 자, 킬러 문제가 이제 배제돼. 그럼 킬러 문제가 배제됐을 때 물리학이나 화학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배제가 된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 지문 길고. 제가 지문 길어지고. 여기 방송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문해력. 이제 지문이 더 길어지면 모르겠어요. 이제 화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겠지만 이제 생명 같은 건 저는 뭐 거의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별력을 준다고 일단은 뭐 기사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지금 변별력 기준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구모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는 국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않나. 국어 맞아요. 문제를 뭐 잘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문제를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을 보면 거의 이제 과학은 특히나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문제 안에 모든 그 힌트가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요. 대부분이 틀리는 아이들은. 근데 문제를 꼼꼼히 읽는 친구들이 사실은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인데 아니 문제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제발 좀 끊어서 읽고 꼼꼼히 읽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휙휙 날려서 읽어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인지도 뭐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문제를 대부분 좀 너무 좀 쉽게 본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업을 할 때 옛날에 이제 저희 국어 수업할 때 선생님이 밑줄 긋고 그 앞에 뭐 설명서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문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단을 쪼개고 여기서 주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보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쪼개서 봐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이과 성향이다 보니까 숫자 위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뭐에 연결되는 얘가 뭐의 숫자인지는 모르고 말로 나와 있으니까. 예, 익숙한 숫자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말인데 전자 껍질이랑 주양자 수랑 뭐 이런 거 나오면
전자껍질이랑 주황색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 그거조차도 이제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고 그게 또 알파벳으로 나오고 번호로 나오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이러한 형태, 새로운 형태를 대비한 어떤 시중 교재들, 비슷한 교재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비스무리하게, 이런 교재 보니까, 아마. 준킬러를 갖다가 위주해서 이렇게 한다. 예. 그런 교재들이 뭐 대부분 뭐 있긴 있었어요? 인강 쪽. 아, 인강 쪽에? 그거는 조금 골라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아. 교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네네. 낫긴 한데 저는 인강 교재 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가스터디나 시대인재나 이토스나 이 교재들 대성이라든지 이쪽 교재를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성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죠. 쉽지 않아요. 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요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그 특정 사이트에서 네. 저희가 이제 돈 유료로 이제 예, 예. 구입하는 문제인데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뭐 학원 아이로 들어가서 이제 구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단편적으로 문제만 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기랑 그것까지 쭉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 문제가 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쭉 보고 연관된 문제들을 계속 그렇죠, 서술형으로. 그렇죠. 해당 단원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기출이라든지 학교 기출을 붙여주니까 그게 내용 정리하기가 제일 좋았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유형 자체가 보면은 예,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그렇죠. 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위에서 건너뛰었던 부분을 밑에서 이제 계속 체킹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알아서 찾으실 것 같아요. 딱히 어디라고 이거는 좀 일단 인강 쪽에 있는 교재들은 저희가 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증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쉬운 예. 거 저는 교재하면 일단 EBS 쪽으로 가야 된다고. EBS? 저도. EBS 쪽으로 가야 돼. 그죠. EBS 개념 완성부터 수학까지. 저는 그 순서대로 풀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게 어차피 연계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려고 그러면 이제 등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대략 한 3등급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교과서든지 하여튼간 개념 완성 위주로 먼저 풀어라. 개념편 먼저. 개념편은 약간 두꺼우니까 이제 그거 네, 문제. 개념도 잘 나와 있고 네. 사실 개념은 저는 EBS 교재는 원래 옛날부터 좀 잘 되어 있거든 개념이. 문제 해설이 조금 좀 실망스러워서 그렇지. 문제 해설이 안 돼요. 그 해설을 보면 더 몰라요. 그러니까 EBS에서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중교재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해설지예요. 해설지.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난이도도 상당히 되고 좋은데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해설을 정말로 너무 거지같이 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해설을 전부 다 말로 써놓고 전부 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EBS 해설지는 정말 X예요. X. 그러니까 저도 가끔 EBS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 보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 그렇게 푸시는 경우는 없어요. 해설지처럼. 해설지처럼 푸시는 분도 안 계시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인 접근으로 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해설이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EBS 교재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개념 완성이든 문항편이든 수특이든 수완이든 풀이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그 풀이 보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틀린 문제에 있어서 너무 학생들이 해설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양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기쁜 내 뜻이라고요?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저 한참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애들 바로 해설지 열잖아. 근데 그 문제를 보고 좀 아니,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답을 안 봐요. 그냥 체크를 딱 해가지고 와요 그냥. 착한 선생님 이거요. 그냥 고민 안 한다. 돼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보는. 문제 머리통에다 이렇게 물음표 하나 딱 그려가지고 오면 되는데 해설지 있어요? 이렇게 뒤에 붙은 답이 있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답지를 찾아보질 않아요. 이건 또 반전이네. 1번에 5번인데 이거 5번 맞아요. 이렇게. 아니 가장 좋은 건 자기가 틀린 문제를 자기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하는 측면에서는 그 해설지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풀이를 전부 다 해놓고 나서 해설은 여긴 어떻게 돼 있지라고 보잖아요. 이제 네. 보면 진짜 말 어렵게 해놨다. 아,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지? 안 그래도 문해력 네, 딸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불친절하다. 맞아요. 중간의 과정을 너무 생략해놨다. 지면의 그 양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할 말은 없지만 조금만 좀 자세하게 해주지. 아쉽다. 한마디로 아쉬워요. 아쉬워. 해설제 보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건 여기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거든요. 중간이 없거든요. 중간 없어. 네. 이게 Z가 왜 3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러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없어. 중간에가 다 없이 얘가 얘 있기 때문에. 이거다. 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설지가 해설지 와야 되는데 해설지답지 않다. 근데 문제는 괜찮다며요. 문제 좋아요. 네, EBS 문제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습니다. 왜 그쪽에도 너무 많이. 개념편 문제 정말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개념편 안에 이제 개념 완성 안에 문항편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문항편이 또 약간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념편과 문항편만 봐도 사실은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있는 학교 기출문제 정도는 거의 한 8, 90% 정도는 풀려야지 맞아요. 그것만 봐도. 네, 그것만 봐도. 그런데 요거마저도 안 보고 이제 바로 학교에서는 부교재로 수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수특을 먼저 다가가거든요. 부교재를 쓰니까 또 고3들도 필수 교재이기 때문에 수특을 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수능 특강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 조금 좀 자기의 벽을 느끼죠. 나 이거 하고 안 맞아. 2학년 네.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수특으로. 기본 보면은. 부교재로 쓰니까 학교에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풀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2점짜리하고 3점짜리 형태가 있는데 2점짜리는 어떻게든 도전해 보겠어. 내가 수능 개념 완성도 받고 개념 완성 문항편도 봤으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2점짜리 형태까지는 어떻게든 도전을 해가지고 가거든요. 네. 이제 3점짜리 몇 문제는 더 많이 사고를 해야 돼. 난이도가 있구나. 많이 있죠. 제일 어려워요. 그럼 내가 볼 시중에 나와 때는 있는 EBS 책 중에서. 교재가 제일 위에 있네. 제일 어려워요. 어.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리고 아까 제일 어렵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신유형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건 EBS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기출 다 갖고 기출이에요. 돌리는 건데 그걸 해서 수능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연계율도 이제 높아졌다. 뭐 이걸 떠나서 그래프나 표 같은 거는 거의 흡사해요. 그죠? 네.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진짜 흡사해요. 그래서 수특을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특을 갖다가 뭐 물어보면 좀 잘하는 친구들은 3-4번 풀어봤어요. 시험 범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눈에 익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다 본 그림이죠. 뭐.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과탐 교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 완자나 오투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오투, 완자, 개념서 그 다음에 뭐 하이탑은 빼고 하여튼 찾아볼 때 써라. 네.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픽. 기출픽 그 다음에 이제 마더텅 자이스토리. 자이스토리. EBS 병행하면서. 최고는 이제 EBS. EBS 이제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네. 그 마더텅이랑 같이 병행해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EBS의 단점은 해설지. 꽝이다. 쓰레기 근데 진짜. EBS 강의를 하고 나서 잘 안 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이제 기말 때 한 번 하긴 했는데 의외로 그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EBS 조금 잘해두면 본인한테도 좀 많이 도움. 아무래도 수능도 그렇게 한다 보면 수능도 도움이 많이 되죠. 고등학교 2학년 상위권 애들은 한 3년치 거 몰아가지고 다 풀어요. 네. 요번 올해 것만 아니고 네. 3년 작년 거, 재작년 거 해가지고 3년치는 저희가 일부러 주거든요. 그죠. 그럼 그거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예전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문제 그쵸. 만드실 때. 그렇죠.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뽑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는 잘못 변형시키면 본인도 못 푸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제일 안전한 게 영상 학교 작품.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반영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볼 때 가장 안전한 게 EBS인 것 같아. 내가. 그렇죠. 문제가 큰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것 같잖아요. 접근 방식이 조금 좀 달라야 예. 여태까지 못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 네. 그나마 염두를 많이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돈 투자하는 게 다르잖아요. 문제는 EBS까지 못 가는 학생들이 또 거기까지도 풀는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못 푸는. EBS 문제를 그 시중 문제는 제껴두고 EBS 쪽으로만 파겠다라고 하면 그냥 순서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개념 완성, 문항편까지 풀고 개념편 풀고 문항편 풀면 문항편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얘네들은. EBS 교재는 문제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 개념편 풀고 문항편 풀어요. 그 다음에 수특을 풀어요. 수능 완성은 어차피 6월달 넘어가지고 나오는 교재이기 때문에 지네들이 수능 완성까지 손댈 필요는 없어요. 학교 내신에서는 거의. 뭐 2학기 되면 모르겠지만 1학기 내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수특까지만 차라리 여러 차례 돌려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될 건 뭐 있어요. 기출문제 형태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마더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이런 두 개 뭐 엔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기출문제를 본인이 찾아가지고 풀지는 어렵기 때문에 단원별로 나와 있는 그런 시중 문제집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때 마더통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그걸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여러 차례 좀 풀어보고 나면 문제 맥락이 전부 다 보이죠. 그게 이제 과탐을 하는 순서인데 그거 중에서도 이제 필요한 문제들이 있고 학교마다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런 문제 형태를 좋아하고 어떤 선생님은 이런 형태를 좋아하고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거 따라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내신도 그렇고 학교 과학 선생님들도 성향도 좀 이렇게 살짝 파악해서 많이 다르죠. 과학 선생님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죠. 진짜 달라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마무시해요. 진짜. 그게 핵심이죠. 학교별로 진짜 기출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는 게 그 문제하고 똑같은 게 나와가 아니라 어떤 형태를 좋아하는지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오히려 다른 학교계 시험 문제 올해는 나오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걸 푸는데 어떤 형태를 갖다가 좋아하는지가 선생님마다 정말 완전 다르세요, 완전. 선생님 성향 파악도 더 중요해요. 교육 성향이 다르세요, 그냥 한마디로. 되게 수업을 잘하시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내는 선생님이 있고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밑줄만 그으라고 해놓고 교과 읽어주고 와장창 어려운 문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당황시키게 만드는 선생님 맞아요. 매번 그렇게 되시거든요. 매번. 그거 대비가 안 돼요, 잘. 왠지 뭐 쌓여 있는 게 많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 요번에 좀 있어요. 정말. 요번에 막 너무 그래요. 문제를 잘 그러니까 이- 어느 지역이든 다 비슷하겠지만 정말 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별도로 또 우리가 방송을 잡고 오늘 교재에 대해서 아주 좋은 꿀팁 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탐 교재의 선택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저희가 또 지금 시즌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때 이과를 가면서 과탐 선택들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는 것 그리고 최종 같아요. 마무리가 11월 달 정도에 예, 그리고 벌써 여름방학에 좀 1차적으로 애들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담들이 많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요, 뭐 이제 앞으로 교과의 과탐이라든지 수능 과탐 선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저희가 또 한번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